자, 오늘은 제가 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쪽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또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인 거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가를 나왔으면 건축공학과 전공했습니다. 전공자죠, 전공자. 자, 이거 화면을 돌려볼까요? 제가 이게 혼자 찍다 보니 잠시만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하지만 함정도 많습니다. 함정. 일단은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과를 전문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사무소, 시공회사, 그래서 유지관리, 관리 및 진단 회사를 거쳤죠. 이 거치면서 느끼는 점은 거의 20년 넘게 했죠. 이 분야를. 정확하게 말하면 한 평생을 이 분야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 제가 가끔 보면 하자 얘기부터 해서 뭐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근데 왜 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하자가 왜 이래 많을까요? 하자가 답답하죠. 감리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 하면 일단은 시행사나 시공사나 수익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저가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 품질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재료, 그러니까 재료 플러스 이제 시공,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신생업자가 치고 들어가면 기준 업체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생업자란 게 가격에 뭐 우리 흔히 막 좋게 말하면 막 가성비, 뭐 경쟁력 막 하는데 저는 지금 아파트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아파트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새 아파트를 안 사요. 새 아파트. 저도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 새 아파트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옛날 것보다 더 못 짓는데 옛날에 건물들 아직도 건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자꾸만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밑에 뭐 기공하는 사람도 돼요. 기능자죠. 이 사람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건설 쪽에 있는 쪽에 보면 이게 누가 4년제를 나와서 건설의 어떤 그런 구조적으로 근데 가서 견디겠어요.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일용직 보면 새벽부터 나가 뭐 현장 일을 하고 뭐 3시에 4시에 마친다 합시다. 그러면 이 분야가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돈 뭐 잘 준다 해서 뭐 하지만 또 일용직은 나머지는 이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기능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문제가 많죠. 이런데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기능 하시는 분이나 기술자나 우리가 이 야가질 수밖에 없죠. 경상도 말로. 음? 뭐 예를 들면 뭐 대충이 알지만 뭐 그렇게 해놓고 가는 거죠. 요새 최근에 뭐 많이 문제되는 게 타일 아닙니까? 타일. 타일이 옛날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괜찮은 것도 있는데 뭐 1, 2년 돼가지고 다 뜨고 다 뭐 내려앉고 이 건설 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의식 자체가 이게 부실이 머릿속에 다 만연해 돼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진짜 답답하죠. 그러니까 적 적정한 금액에 주고 그다음에 이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뭐 단가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싸면 산다고 좋죠 뭐 어떻게 했고 뭐 근데 이거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 만드는 과정이 책임은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하자는 있을 수는 있죠. 좀 소비자도 과한 건 있어요. 소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경우 있는데 그 상식선 그러니까 뭐 누수가 돼서 방이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누수가 되고 있는데 뭐 석고가 다 젖고 석고보드가 다 젖고 뭐 가구들이 다 MDF죠. 다 이래 문제가 되는데 누가 이거를 가만 놔두겠어요. 상식적으로. 어? 그 하자 조사하는 사람이나 그 하자 진단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똑같죠. 근데 자기 집도 그러면 화가 받치죠.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를 유지관리회사의 진단회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2005년도부터 해서 19년 퇴직까지 할 때까지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하여튼 뭐 기간수는 깁니다. 뭐 정기 점검, 뭐 정미 점검도 많이 했고요. 뭐 건물 관리 계획서, 그다음에 뭐 장기 수송계획. 이거를 참 저도 건설 일이지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 명이 잘한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인 의식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술자 대우를 기술자 대우가 필요하고 기능사에 따라서 기능 일을 펼치는 거
기술자는 뭐냐? 뭐 관리직이기도 한데 이 기능의 어떤 관리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산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술직이라고 하고 기술자라고 하고 이 기능인은 뭐 예를 들면 뭐 목공일이든 수장일이든 도배일이든 도장 뭐 이런 일들의 기능을 펼치는 기능인이죠. 이분들도 상당히 할 말은 많죠. 왜냐면 대우를 안 해주니까 뭐 거지도 아니고 뭐 아무리 건설 쪽에 인력이 많다 하지만 또 응? 함부로 대하고 이래 보니까 누가 이 젊은 사람이 흙먼지 마시면서 하겠어요. 여성들은 없잖아요. 솔직히 남자가 거의 90%고 여자들은 가끔 나오더라도 물론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지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쪽 시장이 혼탁하기도 하고 다른 분야처럼 쇼프트하지도 못하죠. 근데 그거를 바라는 자체가 대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관을 위해서 할 수가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대우가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하고 뭐 비판하기 전에 이 30년 이상이 됐잖아요. 건설 현장이 한두 번 됐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시공사도 잘못이 있고 시행사도 있고 다 잘못은 있죠. 근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만 모를 뿐이지 소비자도 뭐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뭐 알아보고 사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다고 정답은 말할 수는 없는데 이 고질적인 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아파트 보니까 APT 보니까 뭐 하자가 엄청나더만요. 뭐 순살도 나오고 뭐 부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던데 뭐 이거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생겼겠죠. 근데 이 기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건설에 뭐 회의다기보다는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부업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카페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슈퍼마켓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뭐 부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쪽이 괜찮으면 이 부업이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부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보통 기술과 기능은 1, 2년에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숙련과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다 전문가인데 10년의 기점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20년 되면 인정을 받는데 그때부터는 똑같잖아요. 어떤 업데이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 시장에 뭐 다른 분야도 업데이트는 없죠. 하지만
예를 들면 먹이 이 일감들이 요만큼 있다. 근데 이거를 줄어들어 보면 이제 유입되고 이러니까 이 콩 한쪽을 나눠물락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근데 건설이 좋아져야 모든 게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먹,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주건데 우리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자는 공간이 불안해지면 어떤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설 쪽에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거 안에 뭐 가전제품 플러스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옷이나 여러 가지 가구들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먹고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거를 특정 회사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거를 다 해버리면 이번 조그만 하는 데서는 설계업도 그렇고 다 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씩 좀 젊은 분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 요소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뭐 돈이 안 맞으니까 실제로는 뭐 돈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도 뭐 좀 알 수가 없죠. 그 품질이라는 게 인건비가 뭐 예를 들면 물가 단가표에는 3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타이공이 4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인건비가 차지하면 타이값이 그래 얼마 안 드는데 그럼 나머지 인건비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 일만 끝나버리면 딴 일에 또 없는 거잖아요. 꾸준히 이어질 수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고지적 문제가 생기고 여름에 한참 하다가 겨울에 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월 달부터 5월 달이죠. 5월 달 굳어야 되니까 5, 6, 7, 8, 9, 10, 11월 달 얼마 못 하잖아요, 여기. 한 4개월 정도 빠져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비축도 좀 해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한 업에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돼야지만 이런 문제들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학교에 건축가가 없어요. 건축공학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점점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고 한데, 이거를, 지금 하자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자가 줄어들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대우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소비자들도 그렇고 다 같이 존중은 좀 해줘야 돼요.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요. 뭐 두서없이 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변화는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은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대안은 못 내겠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뭐 카페도 해보고 여러 사업도 많이 해봤는데 뭐 법대도 피해를 해서 법학과도 나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절차락하기보다는 이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누가 하나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기 전에 원인 제공자가 있었으면 그 원인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면역력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람도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사기성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기성으로. 그 건설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비슷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내부에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노가다 하기 노가다 하시는 분이 일용직이죠. 뭐 성격이 거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실제로 맞는 얘기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 거고 성격 뭐 대단한 놈이 이긴 걸 맞는데, 뭐 그게 뭐 인간사에서 뭐 누가 이겨서 해 뭐하고 뭐 져서 뭐합니까 그거. 응? 그러니까 평생 이 의식주의에 들어가는 주가 사람이 평생 돈을 모아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문성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인들이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콜라보를 하든 뭐 하든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꾸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부분이 건설 현장인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순사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대요. 뭐 무너지고 뭐 오늘 보니까 뭐 건물이 있는데 이거 하나 부러뜨리고 이 건물이 있는데 원래 하나씩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요게 부러뜨려 가지고 이게 능가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장비비도 많고 하나 물품만 과태료도 300만 원 내면 되거든요. 감리만 피하면 된단 말이죠. 감리 퇴근할 때 이거 딱 부러뜨리고 능가터리 보면 이거는 뭐 지진 같은 게 막 오죠. 이게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을 왜 철거하시는 분들 적정 금액은 안 좋냐는 거지. 알게 모르게 하청 구조로 되고, 하청이 문제가 아니고, 하청을 이거를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냥 기술자가 면허 없어도 이 사람들은 이 라이센스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모든 일이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뭐 기능사가 있으면 뭐 타일이든 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꼭 면허로 해서 제한 걸어버리면, 그리고 기술자한테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 하청 면허를 만들어 꼭 이쪽에 소속돼가 대표자가 책임지고,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기술자가 하면 얼마 들어갔다 걔가 그 사람들이 책임하에서 하면 되죠. 외국처럼.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그 기술자가 뭐 무의미하니까 회사 소속에 뭐 이름만 등록해가 작업하니까, 이름만 등록해가 작업하잖아요. 그거 뭐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하자가 저는 점점점 많아진다고 봅니다. 하자가 건설 메이저급의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하자는 점점 이제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하자는 엄청나게 생긴다고 봐야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뉴스를 보고 하니까 저도 이런 쪽에 오래 못 담다 보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누군가는 피해가 오고 누군가는 어떤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다시는 우리 옛날 같은 시특법, 상품 백화점과 성수대교 무너졌죠. 94년, 95년도에.
그러고 막 계속 그 안전사고 나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고 봐야 돼요. 불감증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으나 특히 우리 여기 건설 쪽에는 조금 더 오래됐고 고차가 돼서 이거를 하나 빼면 한계가 생기고 하나 빼면 한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뭐부터 에 손댈까 이게 전체가 같이 손을 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는 그가 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건설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건설인들이 이 건설답게 할 수 있도록 그 건설다운 게 뭐냐 뭐 교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자문 얻지 말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얘기도 들어보고 뭐가 문제점인지 그 다음에 시공회사나 시행사는 뭐 피하려고 하죠. 그때 이게 만연해 돼 있어요. 예. 먹이의 사슬이죠. 이 뭐 설계사무소, 감리, 그다음에 시행사 다 하고 이거를 시공을 같이 해버리면 대기업 같은 건 자본가 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구속되는 거지. 이게 먹이 사슬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바꿔보면 되지. 이거를 바꿔보면 되잖아요. 감리도 바꿨고 다 바꿔보면 되지. 넘쳐나는데 이거를 이래 되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구조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진짜 뭐 회의감 느낄 정도로 그 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회사들도 어려우시잖아요. 돈을 또 못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분야만 이렇게 이 분만 고친다고 되는 거다고 이 분만 고친다고 이 분만 고친다 기능이 이 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다 합심해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어떤 공동체 의식에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 서로 간에 고통이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분야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뭐 영원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뭘까도 한번 생각해 봤었고 뭐 작은 거지만 또 남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또 뭐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바쁘다 보니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가 고민은 해 되는데 막 적극적으로 또 나서가 할락하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금 얘기를 들으신 이 영상을 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란 말이야 뭐 이런 고민이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일로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 조선소도 똑같잖아요. 그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을까요? 제조업이란 딴 거는 괜찮은데 막 괜찮았다 하기 그렇고 뭐 코딩이나 뭐 이런 쪽이나 개발자 이런 쪽은
괜찮지 아닌데 좀 괜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쪽은 좀 문제가 있냐?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한 분이 한 분이 모여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찍었고, 뭐 내 집, 내가 사는 집처럼 그래는 할 수는 없죠. 그 말하는 자체가 좀 신빙성은 없고, 보통이라도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평생 돈 모은 거로 그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 소비자도 그래요. 소비자도 너무 깎는 문화, 이렇게 빨리 하는 문화, 깎는 문화, 소비자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대충 간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적정선에서 하는 게 맞죠. 적정선에서. 그 적정성이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소비자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자를 되게 제가 오랫동안 해왔어요. 하자 조사. 뭐 하면서 느낀 거는 세계 고시공, 미시공, 그다음에 사용상 하자 이런 것도 조사해 보면 뭐 요새는 뭐 대중 없어요. 전부 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옛날에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집은 뭐 누수가 돼가 난리지긴 집도 있고, 새 집인데 왜 이러냐면 새 집도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새 집도 생길 수는 있는데 안 생기는 집도 있죠. 평생 안 생긴 집도 있어요. 이 평생이라 하기엔 평생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20년, 30년 동안 문제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 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오래됐는데도 그것도 보수가 쓰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일단은 대우가 먼저, 배려, 대우가 존중이 돼야 되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 되겠죠. 무대가 돼야 되고, 이 만연자인 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해결될까요? 의문스러운데. 그리고 딴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기능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때보다 더 뭐 단가가 더 높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 건설은 네이버나 여러 가지 더럽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씩 저도 건축하도록 노력할게요. 무시 안 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이거 뭐 영상 하나 보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게 올라갈 줄 안 올라갈 줄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피해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하자 이런 것도 영상을 좀 담아서 뭐 올리고 싶네요. 그거 올려서 피해를 받는 거를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보면 스크린에다가 지금 막 하잖아요.
영상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못 해요. 워낙 도저히 이런 부분도 생기고 촬영을 하면 이제 좀 도와주실 분 이제 편집이나 영상의 자원봉사자 나도 좀 필요해요. 솔직히 저쪽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매일 그거요 4010K 골뱅이 네이버 컴으로 이렇게 주시면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뭐 제보하실 분 그 컨택을 해서 영상 한번 남겨보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영상을 편집하고 올릴 때 이런 도움이나 뭐 여러 분야가 좋습니다. 이거를 뭐 체험도 할 수도 있고 뭐 제보하시는 분한테는 좀 미안한데 하자가 많으니까 제보를 하는 건데 그런 체험이다 하기는 이 점은 좀 고통인데 이 체험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점점 알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알리가 문제점을 좀 파악해야지. 이런 시행사나 큰 기업들이 자꾸만 조금씩 노력을 하죠. 뭐 바위가 아무리 바위에 계란치기 하지만 또 쳐야지 이것도 언젠가는 하죠. 그래서 사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에서 이제 어느 정도에 안정되니까 건물도 많이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런 고질적 문제가 생기고 노동하다 이제 다 하니까 건설 쪽 관련해 새로 뛰어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자를 조사를 유지관리해서 플러스 진단해서